지금 5문제 이미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나눠드린 게 있는데 세법의 실제 시험 문제의 지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제를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지문이 상당히 길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제 문제는 자 1번 우선권에 대한 문제가 났네요. 우선권에서 쭉 보니까 자, 겨부 청구하고 압류가 있네. 자, 그러면 이게 읽을 때는 겨부 청구 압류는 누가 1번이다? 압류. 압류 1번, 겨부 청구 2번.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읽어봐요. 압류에 관계되는 자, 1번은 겨부 청구된. 그러면 2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자, 여기 압류하고 여기 겨부 청구 여기 났네요. 압류하고 겨부 청구를 따지니까 압류가 1번이고 겨부 청구가 2번이니까 1번은 2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1번은 맞았네요. 자, 2번은 최종 3월분 임금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두 글자. 소액. 자, 소액은 세금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우선한다. 단 소액은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는 우선하여 변제하지만 체납 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3번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나 강세 징수비. 그럼 파산 절차는 직접 들어갔으니까 요게 1번. 국세 세금 2번. 그러면 1번은 2번에 우선한다. 오, 맞았네. 이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라고 나왔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리 먼저 설정을 해도 설정이 먼저다, 종합부동산세가 먼저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이거 틀렸네요. 자, 지문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5번은요. 국세 중에 보증금 중에 일정액으로서 여기서 보증금 중에 일정액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금액을 두 글자로 소액. 자, 소액 임차 보증금은 국세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한다. 이렇게요. 지문만 길어요. 문제에서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럼 4번 이게 정답이네요. 이제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요. 계산 문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여드린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종합소득세를 2024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그 주택을 2024년 10월 20일에 압류하고 2025년 3월 4일에 매각했는데 매각 대금이 얼마 있는 걸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매각 대금은 7천. 요 금액을 딱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나눠줄 때 영순위가 뭐였는가요? 파산 절차. 근데 파산 절차 없죠. 없으면 그 다음에 강제 징수비. 요게 1번. 자, 1번. 그럼 7천에서 700을 먼저 빼. 자, 먼저 뺐어요. 계산기에서 7천 입력시켜 놓고 빼기 700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제 그대로 순서대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그 다음에 강제 징수비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져가는 게 소액. 자, 소액이 있는가 봐요. 임차 보증금 중에 이 중에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거 있죠. 요 임차인이 우선 이게 소액이죠. 그러면 1,500. 요게 2번. 그 다음에 또 있죠. 임금 채권 중에 소액인 거. 이 중에 최종 3월분 임금이 1,800. 1,800 있네. 이것도 2번이에요. 자, 그러면 7,000에서 700 빼고 1,500 빼고 1,800 빼. 여기까지 빼보니까 남는 게 얼마 남았는가? 3,000. 이제 3,000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요 세금이 종합소득세니까 설정하고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요. 싸워봐야죠, 이제. 자, 소득세 신고일은 5월 20일 날. 이게 법정기일이에요. 자, 여기가 법정기일이에요. 이제 싸웠을 때
저당권 설정을 얻는 게 뭐죠? 저당권 설정일은 5월 25일이네요. 5월 25일 날 설정했으니까 법정 기일보다 먼저 설정했다, 나중에 설정했다. 나중에 설정이 됐으니까 저당권은 이거 세금에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거 너 안 돼, 이거 안 돼. 그다음에 또 전세권 설정을 또 봐야 돼요. 전세. 그럼 임차 보증 계획 확정 일자가 이게 설정이에요. 자, 이게 전세권 설정 날이에요. 전세권 설정도 5월 30일이네. 5월 30일이니까 세금보다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그럼 너도 탈락. 자, 다 끝났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일반 임금 채권도 탈락. 다 됐네요. 그럼 여기서 남돈이 지금 7천만 원 중에서 강제 징수비 700을 주고 소액 임차보증금, 소액 임금채권 나눠주고 남은 돈이 얼마? 3천. 그런데 소득세로 지금 체납된 게 8천. 8천 중에 물어보는 것은 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얼마? 3천. 자, 3천만 원. 이게 답이에요. 3천 답이에요.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빼기만. 요 순서 관계를 순서를 따질 때 소액은 세금보다 언제나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다. 단 종합소득세는 설정하고 관계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종합소득세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은 신고 납부 세목이었을 때는 무슨 날을 법정기일로 하고? 신고일. 그럼 해결했잖아요. 시험 문제 크기가 딱 이 정도 크기로 나와요. 이 정도면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아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3번 이제 이신청 가보죠. 과태료 부과 현장법으로 동영상 찍히고 여기 사진 찍혔네. 사진 찍혔으니까 사진 내밀면 그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 이제 매각 처분 보류 공매 처분을 며칠만 참아준다. 30일만 참아준다. 그 다음에 또 불복 청구에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건 필수예요. 여기는 필수죠. 심판 청구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소송 가야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이 문제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빨리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지방세네. 지방세니까 얼마 미만이면 혈족이 가능하다. 2천만 원 미만. 여기다 2천만 원인 경우라고 써놓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때는 미만자 싹 빼버리고 뒤에다 2천만 원 그냥 원 금액만 써버리니까 이런 게 2천만 원이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2천만 원이면 이타 하면 안 돼요. 2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만 이타가 되는 거예요. 심판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겼다, 졌으니까 각하다, 기각이다. 기각. 이거는 기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은 이제 문제 유형이 우리 이제 그 기본 통합이론서에서 배웠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문제가 나오면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사례가 3개에서 4개 정도 사례만 나와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을 변경하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가액 증가했으면 세금을 낸다. 자, 두 번째, 등기 등록을 했던 안 했던 고려하지 않고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물으셔야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이렇게 나오면 끝에 가서 중간에 읽지 말고 설립 시 끝으로 취득한 것으로 안 본다. 자, 끝 탈락. 설립 시 그러면 X. 자,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파산 선고로 취득. 그럼 법원에서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샀으니까 돈 주고 사왔다, 공짜로 가져왔다.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걸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안 낸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자, 1번이 답이네요. 기억하고 니은만 답이에요. 이제 5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또 나왔네요. 가액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으셔야 되고
이제 부담부층에는 채무를 인수하는, 근데 가로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아니에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채무를 인수했으면 확인한다, 확인 안 한다? 확인할 필요 없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확인할 필요 없이 유상. 근데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조합. 원자 빠졌네요. 원자 빠졌잖아요. 그럼 틀렸어요. 조합이라고 써놨으니까. 이렇게 야비하게 내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딱 내니까 내가 읽을 때는 분명히 조합원으로 읽었어.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원자가 빠졌네. 누가 지워버렸네. 시험 볼 때는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누가 지워버렸네. 이렇게 느껴져. 진짜예요. 실제 시험장에는 안 보인다니까 이게. 자, 4번처럼 운수업체 명의로, 이 말이 딱 나오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그 사람이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는 조합원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멘트가, 여분이 하는 멘트를 목적지에 가려면, 도착하려면요, 한 길로만 가세요. 여러 길로 가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갈 때는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딱 그 길만 정해놓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문제도 풀고 막 해보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 내가 문제 이걸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풀어보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나중에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더 풀어보세요. 이제 바로 풀면, 오늘 이렇게 풀었던 것을 바로 풀면 바로 알아버리니까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풀어보면 그때도 기억나면 그건 내 것이 돼요. 이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오늘 풀었던 거 오늘 다시 가져가서 오늘 바로 풀면 안 돼요. 한 3일 정도 반드시 다음에 그때 풀어보시고, 요 문제들이 혹시라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학원 밴드라든지 이런 밴드라든지 학원 자료실 같은 거 올려놓으니까요. 거기서 출력해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거를 지금 받으신 자료들을 계속 찍게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놨다가 나중에 가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한 달치를 한 번에 다 풀어보시든지, 그러면 2개월치를 한꺼번에 싹 풀어보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죠. 네,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